들수록 잃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때로는 기회와 꿈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관계에서 오는 손실입니다. 어릴 적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울고 웃던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형제가 평생 내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믿음은 조금씩 깨져나갑니다. 가장 가까웠던 형제가 점점 낯설어지고 심지어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 짧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끝까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각자의 길이 달라지면서 형제는 결국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형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싸움은 더 깊어지고 화해는 더 어려워집니다. 동생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젠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합니다. 형하고 연락이 끊긴 지 벌써 5년은 됐네요. 예전엔 매일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남보다도 멀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형제라서 피를 나눴으니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과 무심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형제 관계도 결국 하나의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영원히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을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조차 남이 된다는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억지로 붙들지 않고 조금은 덜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같은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다투어도 금세 풀리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는 장사를 하고, 어떤 형제는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이사를 갑니다. 환경이 달라질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둘째, 돈과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제끼리 돈 거래는 하지 마라. 젊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던 돈이 나이가 들어 생활이 팍팍해지면 곧 원망으로 변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얽히면 더 심각해집니다. 형이 다 가져갔다. 동생이 몰래 처리했다. 이런 갈등은 남남보다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도 더 크게 남습니다. 셋째, 결혼과 가정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형제와 하루를 보내며 서로를 챙겼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가장 먼저가 됩니다. 형제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배우자의 눈치를 먼저 보고 아이의 장래를 챙기는 일이 앞섭니다. 자연스럽게 형제는 마음속에서 밀려나고 삶의 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친밀함을 다시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을 성인이 된 지금도 똑같이 나누려 했습니다. 그 기대가 충돌할 때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결국 옆에 남는 건 내 자식과 배우자뿐이더라. 형제는 추억 속에서만 같이 산다. 그분의 말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질 땐 멀어지는 대로 두고 그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면 충분합니다. 안부 한마디, 짧은 전화 한 통이면 촉합니다. 억지로 과거를 붙들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려 애쓰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피로가 쌓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과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엔 잘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성격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돈 문제와 책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육이라서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남보다 더 아프게 배신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형제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손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막상 노후에 자신이 병들고 힘들어지자 그 형제들은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건 형제가 아니라 내 기대와 환상이었구나. 여러분, 이 두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형제라 해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사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형제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이기에 이해보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형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서운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만남과 짧은 인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노력보다 소소한 인정 속에서 오래갑니다. 여러분, 형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친밀함이 아니라 현재의 균형입니다. 멀어진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 그 거리를 인정하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진실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친구든 형제든 영혼이 분리되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어도 다른 길로 뻗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 가족, 생계를 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명언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습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 이 문장은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억지로 붙들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중국 고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의로움이 없으면 멀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해도 삶의 도리가 어긋나면 서로의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피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의로움임을 알려줍니다. 즉,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작은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억지 이해가 아니라 존중, 억지 화해가 아니라 인정. 이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형제가 남이 된다는 말은 서글프지만 그것을 미리 깨닫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덜 기대하게 되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오히려 소소한 인연의 따뜻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분해지고 또 어떤 관계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가 변했다고만 생각한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도 변했고 상대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상대만 변했다고 탓합니다. 이때 불만과 원망은 더 커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기대와 현실의 간격에서 생깁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고 형제니까 끝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다릅니다. 서로의 삶은 다르고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 차이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태도는 억지 이해가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인정할 때 남겨진 따뜻함이 더 오래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의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작은 관심 하나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중국의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이익을 주되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든 친구든 억지로 다투며 가까이 있으려 하기보다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집니다. 여러분,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서운함은 줄고 남겨진 따뜻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형제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남긴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체념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냉철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이어받았으니 끝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각자의 짐을 더 무겁게 짊어집니다. 형제라 해도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지고 가야 합니다. 정약용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에 기대지 말고 그 관계를 하나의 인간관계로 보라는 것이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평온한 지혜입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형제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집안일에 돈이 필요하면 늘 먼저 나섰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를 붙잡으려 애쓰지 말자. 내가 붙잡으려 했던 건 사람보다 내 기대였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이해하려는 애씀입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쌓이면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인정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혜입니다. 형제뿐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애쓰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이해 대신 인정으로 태도를 바꾸면 관계는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작은 따뜻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 태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억지로 붙들려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고 관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명언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억지 이해를 멈추고 관계를 인정하라. 그럴 때 비로소 남이 되어가는 형제조차 원망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명언을 중심으로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하고 마음 아픈 진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삶의 무게가 달라지면서 형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둘째, 돈과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이 깊어집니다. 셋째, 결혼과 가정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거리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 화해를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작은 온기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의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형제가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관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작은 따뜻함을 감사하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란 관계를 붙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허락하는 만큼만 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깝게 붙잡으면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인정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형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을 명심하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기대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현재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와의 관계 또는 가까운 인연 속에서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